그렇게 해서 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왜 인간들이 그렇게 절대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상의 동물로 비정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꿈틀거리는 것 중에 더 잘 꿈틀거리면서도 여타한 동물 중에서도 좀 이상한 놈이 한 마리 있죠. 예? 예, 그게 소위 하면은 뱀이죠. 그게 이제 그 글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용례들을 내가 설명하느라고 3개를 다 해놨어요, 여기. 위가 완전히 막혀지고 터지고 반절만 터지고 예술 때에 그 뱀사자의 그 글자 뜻이 다 각각 틀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뱀사자는 말이에요, 좌상이 이제 이렇게 그 막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뱀사자는 이게 뱀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렇게 막 그 모습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획 몇 개로 그냥 줄여놓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문어적으로 뱀을 나타낸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벌레는 벌레인데 달을 타자가 있어요. 이렇게 움찔면자 안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만 했을 때 달을 타자예요. 이거 무슨 자라고요? 이게 뱀사자의 본빛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 글자로만 얘기하면 사실은 집안에 이렇게 반절 드러누워 있는 상태의 사람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그 움직이는 모습을 행주자화로 설명하거든요. 단일행자, 걸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뛰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앉아있다, 그 다음에 드러누워 있다. 그 4가지 행주자화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행주자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달을 타자는 완전히 들어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절쯤 이렇게 등에다 기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달을 타자가. 그러니까 행주자와의 사이에 집안에서 사람이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발을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주자와에 속하지는 않으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편안한 모습, 그것을 상형한 글자예요, 원래는. 근데 행주자와에는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벌레충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뱀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벌레는 벌레인데 그냥 벌레하고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뱀사자의 문어적 표현은 벌레충변에 달을 타자가 합쳐져 가지고 뱀사자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꾸불퉁 지금 우리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독뱀 있잖아요. 예. 코브라나 독사들, 이게 특히 독이 많은 동물들은, 뱀들은 그러죠. 근데 원천적으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신라권의 그 내용 때문에이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 뱀이 꼬드가지고 따먹어가지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인간이 뱀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뱀이 놀래거나 사람이 놀래거나, 아니면 동시에 둘이 다 놀래서 서로 뻔짓하는 거예요. 왜? 뱀이 독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착취할 거고, 일단은
독 있는 뱀이 인간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동물들이 인간한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독 있는 지네랄지 전갈이랄지 독사, 뱀이랄지 이런 것들에 물렸을 때 옛날에는 그야말로 약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하고 뱀하고 만나면은 놀래요. 본능적으로 놀래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만 놀라는 게 아니라 뱀도 놀란다니까요. 걔네들이 인간들을 보면은 걔네들도 놀라서 도망가요. 그런 것이 인간이나 뱀하고는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전설 같은 그런 성경책에 나오는 신라원의 원형이 뱀의 꼬등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간이 그 낙원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 근원적으로 바로 동물 중에서도 인간은 독 있는 뱀으로부터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기자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4월 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농사를 이제 3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이제 그야말로 농경사회에서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밭에도 하고 논에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이 언제예요? 9시서부터 11시죠? 해가 이제 막 떠가지고 가장 그 9시서부터 11시 사이에 떠오르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렬하답니다. 한낮의 태양의 그 열기보다도 9시, 11시, 12시 사이에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지구를 덮이는 양기의 온도가 가장 강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9시서부터 11시 사이인데, 그것이 바로 농경사회에서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독사에 물리면 약이 없으니까 묘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묘시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논밭을 나가요. 그래갖고 물도 보고 밭도 보고 다 봐요. 이게 풀섭을 막 이렇게 막 스치고 막 돌아다녀도 뱀이 아직 안 나왔어요. 뱀이 활동하는 시간은 개가 찬 피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를 떠오른 태양의 그 아침에 그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시 이전에 농부가 나가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개는 아직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논일 반일 다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게으른 놈은 어떻게 돼요? 늦잠 잤잖아요. 예. 우리같이 늦잠 좋아하고 그러는 놈들은. 그때 나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논밭 댕기다가 나와가지고 참피동물 지금 에너지 충전하려고 또아리 틀고, 또아리 튼다는 말 알죠? 또아리를 트는 이유가 있더만요. 그것도 양기를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또아리 튼 모습이랍니다. 이게 또아리를 털고 탁 있는데 이게 늦게 이 자식이 잠자고 나와가지고 나를 건드네? 칼칵 물어. 그러면 약도 있어 없어? 그래서 어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논밭을 다니시고 그랬더라 이 말입니다.
다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이 이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마로자는 이게 그야말로 말이라고 하는 동물 알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5월달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5월이죠. 근데 음력으로 단오가 되면은 양의 기운이 가장 극에 이른 때를 단오라고 하죠. 내가 그런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한테 내가 단오체를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많아갖고 요새 쓸데없고 있네.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지. 아무튼 간에 이 말로 거스러오는 정우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발을정자 마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 예? 정우는 그 시간의 가운데 12시 정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양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시간과 월이니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동물 중에 이제 다 알면서도 누구나가 다 알면서 누구나가 모르는 것을 표현할 때 전라도 사투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거시기가 그래요. 약물의 상징이에요. 이거 다 이제 뭐 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절국공이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놈의 약물이 큰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국공이 저자도 방망이 저자도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우리가 오입은다 멋진다 할 때 사람인변에 이제 거스로자 이 마로자를 이제 쓰면은 오입쟁이라고 하는 뜻이고 막 그렇잖아요. 예? 이거 더 설명하면 이제 또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나라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자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자, 그 정도로 해서 말을 거시기의 상징의 동물로 거기다가 간지동물로 집어넣은 것이 그런 그 동물의 특징을 거기에다가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양미 아닐면에 6월달이네 이제. 그리고 1시에서 3시 사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식물의 그 어떤 일생 같은 것을 견주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직 열매가 있지는 않았죠.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들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그런 어떤 딸기랄지 뭐 참외랄지 수박이랄지 이런 것은 얼추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왔지만 본격적인 가을 과일은 아직 익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안일미, 양미, 아직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구태의 그 시간대 그 월을 상징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것을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다가 이제 비견해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집어넣는데 양이 말입니다. 초식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양이 해 떨어지려고 하기 바로 직전이 이 미시거든요. 예? 6월달이고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양은 누구 밥이에요? 그렇죠. 해 떨어지기 전에 실컷 빨리 먹어야 돼요. 뭘? 초식동물이니까 풀 먹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어라고 풀을 뜯어먹고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해가 지려면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먹고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은 7월 달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금 그 기후적 상황, 이런 특징이 라니뇨니 뭐이니 뭐 벨로메스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막
저번 날 뭐 눈 구경한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이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잔남이신, 납신, 나를신 그 번개신자의 본뜻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글자가 이 잔납이신, 납신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한 천신신으로 내가 항상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글자는요. 이걸 우리가 귀신신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라고요? 꼭 천신신자로 읽어야 돼. 이건 하늘이 하고 있는 실제와 속성이에요. 체형의 관계예요. 좌우가.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별이고, 이게 달이고, 이것은 태양이에요. 그 세 개의 하늘에 있는 천체를 총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음의 대표적인 달, 양의 대표적인 태양,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별을 중심으로 좌우에 땅을 향해서 비치고 있는 빗줄기예요. 이것은 빗줄기. 하늘이 땅이라고 하는 지구를 향해서 존재케 하는 빗줄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비치냐? 해, 달, 별이 비추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땅을 비추고 있는 것은 없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말입니다. 전기불이 비치죠. 화산이 터지면은 빛이 있잖아요 하고 막 따지는 놈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놈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죠. 송원 선생. 근원적으로는 전기나 이런 것, 화산이 터져가지고 아니면은 나무를 성냥으로 붙여갖고 화목이 타면서 나는 빛,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비추고 있는 빛이 아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은 가장 많은 빛이 별빛,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달빛. 얼마나 우리 말이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해달별 한 글자씩이죠. 거기다가 빛자를 다 붙여갖고 별빛, 달빛, 햇빛. 저는 우리말의 그 아름다운 그 조어, 그 다음에 타이 선생은 확실히 천재인 것 같아. 가끔은 참 멋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그게 아이들한테 햇빛, 달빛, 별빛 이런 것들 설명할 때 그 글자는 여기 보일 숫자다. 이게 하늘에서 있는 내용이고 땅을 존재케 하는 빛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천신신자의 빛, 본디자였다. 천신신자는 이 보일 숫자 하나면은 원래 다 끝났어요, 이게. 근데 그것이 하고 있는 실제적 그림이죠, 얘는. 예? 얘는 걔가 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늘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번쩍하고 번개를 때리더라. 하하, 하늘이 놓으면은 무얼로 땅을 혼내는가? 그게 번개로 고대인들은 인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납신자, 예? 이 글자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나를자에다가 뭐 이렇게, 예? 번개가 쳐가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근데 이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에서 번개가 쳐갖고 태양이 쫙 갈라지게끔 보였다 하는 글자로 이 납신자를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설명이죠. 좀 고급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음양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늘에서 양기를 땅에다가 심어주고 있다. 그게 하늘이 하는 속성이다. 벌 주려고 번개가 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기를 땅에다가 심어주고 있는 하늘의 속성으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인문적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 설명이 돼요. 동원 선생,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속성과 형상을 그대로 두 개를 합쳐서 천신신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후기자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신신자는 이걸 귀신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예? 이 다음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천신신 그렇게 꼭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7월 달이면은 소위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비가 많이 오죠. 농경사회에서 장마철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장마가 안 지고 비가 조금 오면은 논농사 못 짓는 것이죠. 논농사 못 짓는 논을 뭐라고 해요? 천수답, 봉답, 그러죠. 이게 번개가 많이 치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번개가 많이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늘의 양기를 땅에다가 심어주는 행위라고 이 설명을 하면은 딱 부합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막 비가 많이 오고 논에 물이 풍성하니까 논농사가 잘 될 것 아니에요? 예? 감으로 터져가지고 밭작물이 타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번개신 그것을 이제 납신, 아릴신 하는 것은 하늘이 땅에 내리는 죄 지은 자들에게 인간의 속성이 이제 죄 짓는 놈들이 많으니까 벌을 주려고 한 행위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빨리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빨리 아뢰어라 이 말이죠. 번개로 너를 벌하기 전에. 예? 그리고 번개는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번쩍 그야말로 귀신이 작용하는 것 같이 납신다 할 때 납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납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호련히 나타나는 거, 어떤 현상. 예? 예. 그래서 이제 번개신, 그 다음에 3시서부터 5시. 그 다음에 다규, 술병류는 이제 8월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시에서부터 7시예요. 그러면 여름에 해지는 시간은 보통 8시까지도 하는 때 있죠. 예. 하여튼 이제 5시, 7시는 이제 닭이라고 하는 동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은 개도 뭐예요? 해 떨어지면은 일이나 승냥이나 얘네들이 닭을 훔쳐먹으러 오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이 닭이 꾀가 많잖아요. 반절은 새 같은데 새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새같이 나뭇가지로 올라가면 내가 안 잡혀 먹을 것 같으니까 횟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닭장에는 다 횟대가 있죠. 지금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냥 튀김닭 만들어 먹고 그냥 닭고기만 먹을 게 키우는 이런 닭장을 구경해갖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옛날에 닭장은 전부 다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횟대를 엮어가지고 해놓죠. 그러면 걔가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죠. 예? 여원 선생은 모르시는가? 알고도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가? 아니야, 모를 턱이 없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가 안 잡혀 먹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5시에서 7시고 그게 8월 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닭을 말이에요. 튀김하기 전에 이렇게 가서 알몸으로 되어 있는 닭장사 가서 닭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보면은 걔가 술병 모양이에요, 사실은. 통닭이. 네. 술병. 호리병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쭉대기 쭉. 그래서 닭이라고 하는 동물이 인간이 가장 많이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술병을 닮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을 조금 이 닭이요 술병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날 이유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고대인들은 소위 얘기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르는데 죽음에 이르는 때가 되면은 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후세계를 생각하겠죠. 예? 예. 그래서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제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가고 싶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자 문명에서는 그러한 생각 이전의 그 어떤 샤머니즘적 또는 그 어떤 모든 그 어떤 하늘에 감사하는 이런 그 생각이 고대인들한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예요. 날마다 지내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감사하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어떤 물신, 물건, 지정학적 어떤 특징의 그 어떤 그 실제 존재하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물신을 대신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게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영어적 표현으로는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서양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진 그 어떤 목회 신학적 입장의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고 그것을 미신화 시킨 것이에요. 원래 샤머니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 행위를 하늘은 형상이 없잖아요, 사실은. 있죠. 해달별. 그것에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엄연히 종교로 승화되어졌어요. 해달별을 믿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로아스터교잖아요. 그게 가장 오래된 종교화된 종교가 태양신을 믿는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게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온에는 다 있어요. 한자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이 어떤 문명에서든 고대 문명으로 올라가면 다 있어요. 태양은 1차적 천신이잖아요. 존재케 했잖아요. 예? 예. 자, 여기에서 고대인들은 구체적인 천신 전체를 글자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이전의 생각들은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날마다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없을 무자, 춤출 무자, 무당 무자 설명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이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재밌게 퍼포먼스를 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바로 그런 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늘에 감사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자 문명이 낳은 위대한 학문적 철학적 체계가 뭐예요? 육아 철학이잖아요. 불교는 수입 종교니까 아니죠. 육아 철학은 하늘에 감사하는 대상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낳아준 일차적 부모님이 천신에 가까운 일차적 조물주이니까 부모에게, 조상에게 감사하는 제사 행위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경사상으로 체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육아철학적이에요. 육아철학은 다른 거 빼면, 이거 효경사상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예절 빼면은 육아철학은 껍데기만 남아요. 제사예절이 바로 조상신에 대한 제사예절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어느 체계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것을 오랜 동안 가장 철저하게 지킨 민족의 갈래가 우리 민족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또 내가 덧붙여 설명하기로 하고, 그만큼 하늘에 천신에게 감사하는 행위를 물신들을 빙자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행위를 구체적 나의 일차적 조물주인 부모님에게 돌려서 제사하는 행위로 완성되어진 것이 육아 철학이다, 육아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아니, 발명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또 발견이죠. 예? 원숭이들이 먹다 남으면 과일 이런 것들이 돌 이런 그런 데에서 그냥 자연 발효가 되어갖고 그놈을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거기가 그 알코올 성분이 되어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 추정이죠. 그럼 발명이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인간이 발명한 음료, 식품 중에서 최고의 식품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식품을 하늘에게 올리는 것은 가장 제사의 성립 조건 중에서도 특별한 성립 조건을 완성시키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안 한다고 해도 하늘에 일차적 주상신에게 성욕할 때 술 한 병은 꼭 차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글자들이 뼈발라낼 날짜도 있고 제왕화자도 있고 복복자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상당히 옛날에 좀 설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헤아리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우두머리 추자 같은 것도 사실은 추장에게 술병을 맨 먼저 올린다고 하는 의미가 우두머리 추자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른한테 술잔을 먼저 올리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높을 존자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존귀함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술잔을 올리는 것이 우리는 관습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월달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해가 져서 7시에서 9시. 아까 닭 잡아먹으러 내려온다고 그랬잖아. 일이 승량이 얘네들이. 그러면은 집에 있는 그런 가축을 지켜야 하잖아요. 누가?
지금 방 안에서 키우는 댕댕이가 지켜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풍산개랄지 진돗개랄지 그 복실이랄지 똥개 황구 등등 백구 흑구 하고 뭐 생만 갖다 붙여도 전부 다 개 이름이야. 예? 그래서 걔네들이 그 시간에 어스름이 내리면은 가장 그런 잡증에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도적질을 만나니까 지킨다 이 말입니다. 걔가 어떻게 집안을 돌면서 지키는 그 행위 그대로를 옮겨놓은 글자가 이게 창과자죠. 예? 이게 사람 자예요. 이게 개술 돌술자인데 사람이 창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쓰고 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초병이 전선의 초병이 지금도 뭐 총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옛날에 그 초병들은 여기에다가 창을 탁 하냐고 왔다 갔다 해 돌면서 지켰겠죠. 그래서 돌술, 개술, 지킬술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 지키는 행위를 그야말로 제대로 글자 그대로 행하고 있는 동물. 그게 바로 우리의 자, 드디어 마지막 글자가 나왔네요. 이 해자는 시간이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24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죠. 예? 그래서 9시서부터 11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시가 출발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해시가 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하고 여기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데 이제 끝에 가진 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징적 동물로 돼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까 인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잡혀먹는 동물이 닭이라고 그랬는데 닭 못지않게 인간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는 동물의 고기가 돼지고기죠. 소가 많았다고 그래 옛날에는. 근데 너무나 인구가 많은 이 한자 문명의 이 종족들이 자연 상태에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소들을 거의 멸종에 가깝게 그냥 잡아먹기 시작해가지고 팍 줄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줄어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데 힘쓰는 것이 소인데 그거 막 소도 그냥 그놈 막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법으로 해가지고 소를 못 잡아먹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으면 그렇겠어요? 소도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데 개보다도 등치는 좀 작아도 말이에요. 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죽으나 사나 삼겹살이야. 그래서 돼지는 인간한테 하여튼 그 미식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낌없이 주는 삼겹살 고기를 선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월 달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달에 이게 고대력에서는 또 10월 달이 정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9월 달에 다 추수를 해가지고 갈무를 해놓죠, 농경사에는. 8월, 9월 달에 사실은 추수를 다 갈무를 해가지고 그때에 추수한 기념으로 지내는 제사가 있죠. 그게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중추가절이라는 추석이라고 하는, 서양적 관점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사로. 근데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자 문명의 원조예요. 그렇잖아요. 추석이니까. 이 하늘의 추수를 감사하는 행위가 중추가절 추석인데, 가을 추자 저녁석자잖아요. 저녁석자는요 원래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그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 제사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것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였다.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어두워졌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한밤중이 되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게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집여자라고 그래요. 네? 음을 얘기하는 거. 이것의 양은 사람인 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가 해예요. 이게 음양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사람인 자는 유감스럽게도 한자 문명이 모계사회에서 내려오는 그 모계사회적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세계로 확 바꿔놓은 그 사건이 바로 한자 문명의 성립 육아철학, 육아학문이에요. 그러면은 모계사회와 소위 말하면 남성 중심적 그 어떤 가치관의 세계 이런 것들이 남녀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평등이라고요? 절대 평등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 하기 좋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고래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센 남성과 여성의 그 대결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만큼은 여성의 헤게모니를 잡고 그 부족이 움직여간 시대가 어느 문명에서도 다 나타나요. 그게 모계사회적 요소예요. 이게 남자보다도 여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뭘까요?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답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말이에요.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인간 세계에 안 나타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인간 사회에서는 더 절실하게, 확실하게 존재했던 그 성에 대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권력의 시대가 바로 모계요소적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거 드러난 사실 같은 내용인데 그걸 굳이 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양의 교합을 일러서 어떤 생산의 근본적 내용으로 이해했던 한자 문명의 고대인들이 바로 음양의 교합 시간으로 그 시간을 비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 것이나 먹어도 새끼를 줄줄이 잘 낳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커주고, 험한 음식을 먹어도 심지어 인간에 싸는 똥까지도 다 먹어 치워주던 그 동물, 그것만 했나? 뱀하고 천적이야. 뱀은 아니? 돼지는. 그래서 아래에다가 돼지를 키우고 사다리 타고 2층 올라가서 자고, 그럼으로 인해서 독사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착한 놈물 돼지.
처럼 새끼도 잘라주고 고기도 주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하는 시간은 농한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10월 달이니까 추수 다 끝내놓고 갈무리 해놓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갱상도 얘기로 할까요? 밥 먹었나? 자자!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시간이. 그러면은 구들장이 무너져라고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 구들장 무너지면 큰일 나, 아파트는. 자, 이것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제 설명이 좀 미진하다든가 또는 이런 얘기들을 좀 보태고 싶다. 특히 우리 탈리 선생 같은 그런 그냥 막 번뜩이는 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우리 그 전리 선생이랑 송원 선생이랑 이렇게 요 인쇄물에다가 탈리 선생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얘기를 혹시 접수하시면은 좀 기록들을 했다가 보태놔 주세요. 탈리 선생, 송원 선생. 예?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